이등병 시절 이야기 합본 제13편 준비태세 비상훈련 1. 그동안 올린 이등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등병 시절 합본 제13편은 9.15 고지를 넘어 인제 진지에 투입되었던 고난의 행로 준비태세 비상훈련 이야기 제1편입니다. 이등병 시절 43번째 이야기 준비태세 비상훈련 1. 출발. 군인의 존재 목적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평화 시에는 전쟁이 억제력으로 존재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그 전쟁의 주체가 되어 싸워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전술전기를 연마하고 전시에는 목숨으로써 조국을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노도부대는 교육사단으로 오직 전술전기 연마만이 우리의 할 일이 없고 그러기에 갖가지 훈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이 발발할 때 우리의 방어진지에 투입되어 방어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점검하는 준비태세 훈련이 1981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되었습니다. 우리의 방어진지는 우리 군생활 중 최후의 보루입니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내 뼈를 묻어야 하는 최후의 장소이지요. 자대에 전입된 지 두어 달이 지났지만 나는 고참들에게서 우리 진지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인제에 있다는 그곳, 1년이면 수차례 다녀와야 하는 또 다른 우리의 병영이었습니다. 1981년 3월 29일 일요일 17시 정각 훈련을 알리는 파스트 페이스 비상이 발령되었습니다. 우리는 군장을 꾸리고 장비를 챙기고 보급품 물자 분류를 해서 중대 창고에 들였습니다. 혹한기 동계훈련 때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어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런대로 준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화기소대 60mm 박격포를 제외한 모든 편제 장비를 지참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지만 우리 기관총 분대에서는 무게가 나가는 예비 총열과 전륜기를 빼내고 그 대신 빵을 사다가 채웠습니다. 그러나 혹시 몰라서 굴대는 지참을 했습니다. 삼각대와 기관총을 연결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굴대는 크기가 주먹만 해서 크게 무겁지 않고 또 삼각대 기관총의 전술적 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자 분류를 마친 후 다음날 아침밥을 취사장에서 수령해서 소대 내무반에서 반합에 담아 군장에 결속했습니다. 내일 아침밥을 추진하지 않고 미리 배식한 것입니다. 밥과 반찬이 담긴 반합을 매다르니 군장 무게는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19시 연병장의 집합. 중대장의 군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군장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중에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중대의 진지 투입 행군로가 평소의 광치령이 아니라 9.15 고지와 902 고지를 넘어가는 험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8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번 코스는 서너 시간을 더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특히 말년갈참인 분대장들과 장하무계병장 등은 될 수 없이 걸렸다고 투덜대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마침 소대 최고참인 윤하무계병장은 말년 휴가를 가서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중대는 격오지 경계 파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 부대를 떠나 정해진 부대에 파견 나가는 경계 파견 근무는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교적 통제가 느슨하고 소대 단위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참들은 휴가 다음으로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였습니다. 우리 화기소대도 사단병참대 3정창고 파견 근무가 3월 6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지 투입 훈련이 닥치자 그 좋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사그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행운을 잡은 소대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중대 1소대인데 월명리로 파견 나가는 1소대는 30일날 근무교대를 해야 했기에 이번 훈련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고참들은 더욱 자신들의 불행을 한탄하고 1소대의 행운을 부러워했지요. 게다가 우리 일총은 내 부사수인 최일병이 사단 병기과에 기술 파견을 나가 있어서 포분대 오화무계 상병이 지원 나왔지만 나는
삼각대와 예비총열 주머니 두 가지를 말뚝으로 져야만 했습니다. 점차 가중되어 오는 군장의 무게와 다가올 한밤에 험산 출령을 넘어야 하는 행군의 고통이 점점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19시 40분 마침내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중대장 역시 처음으로 진지에 투입되는 것이라 긴장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산악길을 지도 한 장만을 의지해서 그것도 한밤중에 가야 한다는 것이 월남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그에게도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대대 연병장을 출발하여 연대 후문을 지나 부암리 앞길로에서 송우리 방송 송신탑 앞에서 마산리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번 동계훈련을 뛰었던 마산리 뒷길을 역방향으로 넘어 31연대 2대대 앞을 지나 양구터널 방향으로 오르다가 작은 삼거리 길에서 학수국민학교 방향으로 좌측길로 행군에 나아갔습니다. 이 길은 두무동 고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은 자동차가 다닐 만큼 넓은 길이었지만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급경사 길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급경사 길을 오를 때는 군장 뒤에 매달아 놓은 예비총열 주머니와 군장 위에 묶어다른 삼각대가 나를 뒤로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삼각대는 차갑게 목을 내리눌러 목을 자라처럼 쭉 빼고 걸어야만 했지요. 한참 진행하던 행군 대열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3월 24일에 상당히 많은 봄비가 내렸는데 이때 빗물로 길이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건너가지 못할 만큼 많이 유실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잘하면 915를 거치지 않고 광치령으로 인제를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중대장은 대대에 무전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도로가 유실되어 도저히 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대대에서 답신이 왔는데 그 내용은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길은 이미 보수가 돼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니 길을 잘 찾아보라. 는 것이었습니다. 중대장은 즉시 촉구병을 차출하여 길을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한참 뒤 돌아온 그들은 우리가 지나쳐온 길에서 산 쪽으로 난 길이 있다고 알려왔고 그 길을 따라가니 과연 개울을 모래가마니로 막아 만든 우회 비상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수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질퍽였습니다. 기도빈익을 위해 프레쉬를 켜지 말라고 했지만 도저히 불빛 없이는 걸어갈 수 없어서 군대장들이 서서 프레쉬로 비춰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진창길을 벗어나 두무동곡의 중턱에 올라 휴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건빵을 씹으며 물을 마시고 잠시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지나온 행군으로 인해 목이 아플 정도의 갈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915 고지로 오르는 입구인 것입니다. 이등병 시절 44번째 이야기. 준비태세 비상훈련. 915 고지. 두무동 고개에서 좌측 산으로 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비로소 915 고지로 오르는 입구를 들어선 것입니다. 산길은 제법 넓어서 작은 집차 정도는 다닐만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오르막길이 계속되었고 때로는 상당한 급경사면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의 총이 분대는 다른 분대에 비해 체력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이 효과가 산길을 오르면서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소대의 행군 대원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고 총이 분대는 점점 뒤로 처져갔습니다. 우리의 뒤를 따라 오던 3소대가 자꾸 우리를 앞질러 지나쳐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아무개, 김아무개, 라아무개. 총이 분대원 중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는 분대장과 소대 고참들의 고함 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행군 대열이 흩어지고 혼란이 생기자 중대장은 잠시 행군을 정지시키고 대오를 정비토록 했습니다. 2소대를 선두에 세우고 화기소대 3소대 순으로 다시 산악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행군 대열이 흩어지며 혼란이 생겼습니다. 장상병을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다른 소대원은 모두 대답하는데 장상병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장상병이 쓰러졌습니다. 행군은 또다시 멈춰서고 중대장은 녹이 어린 목소리로 우리 모두에게 들으란 듯이 말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나서 적군이 우리 뒤를 따라오는 상황이라면 너희가 낙오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체력적인 문제에 앞서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또 만에 하나 낙오병이 생겼다고 해도 실전에서라면 중대장이 낙오병 한 명 때문에 전 병력을 정지시키는 무모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를 희생시킬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지휘관이다. 중대장은 간부장교로 임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실전적이고 현실적이며 냉철한 판단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파격적인 융통성도 발휘할 줄 아는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키에 마른 체격, 군인으로서 단단한 인상과 빛나는 눈빛을 가진 전형적인 야전 지휘관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장상병은 강화묵의 포분대장의 등에 엎여왔습니다. 얼굴은 백지장같이 하얗고 몸은 걸레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졸병들을 집합시켜놓고 군기를 잡던 그 당당한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중대장은 그를 세워놓고 좀 전에 했던 말들을 엄하고 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중대장은 무전으로 대대에 낙오병이 생겼음을 보고했습니다. 장상병의 상태로 보아서는 도저히 행군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대본부에서는 낙오병의 관등성명을 확인하고 그를 9.15고지 정상의 통신대 경계부대에 맡겨 하룻밤을 지내게 한 뒤 자대로 복귀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중대장은 이번 훈련에 참가한 중대원 중 최고참인 이소대 박아무 개병장에게 장상병과 함께 9.15에 남아있다가 내일 그를 데리고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9.15고지 정상까지는 그곳에서도 1시간여를 더 가야 했습니다. 낙오병이 생긴 상태에서 행군 속도는 더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9.15고지 정상에 있는 통신부대의 철문이 보였습니다. 서로의 확인이 끝난 뒤 우리는 이중으로 된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1연대에서 경계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대장은 장상병을 데리고 경계소대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 장상병을 맡겨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병장에게 말했습니다. 모포 좀 따뜻하게 덮어주고 편히 자도록 잘 보살펴줘라. 아까의 엄한 목소리로 책망하던 중대장의 입에서 나온 참으로 따뜻한 인간성을 느끼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45번째 이야기. 준비태세 비상훈련 3. 고난의 행로. 중대장이 장화무게 상병을 맡기러 경비소대 막사에 들어가 있는 동안 막사 앞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 총일분대에게 비록 소곤거리는 말이었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분대 이총에서 굴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굴대는 기관총을 삼각대에 연결시켜주는 기구입니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그것이 없으면 삼각대 기관총을 운용할 수 없는 중요한 부품이었습니다. 분실된 사정은 이랬습니다. 이총 부사수 소나무계 이병과 탄약수 이하무계 이병이 장상병의 낙오로 인해 쉬고 있을 때 예비총열 주머니에서 건빵을 꺼내 먹었는데 그때 예비총열 주머니 지퍼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것입니다. 그 뒤 행군하면서 보니까 예비총열 주머니에서 건빵이 툭 떨어지는 것을 뒤따라오던 사람이 보았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굴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이총 사수인 정상병은 화가 나서 손이병과 이병 두 사람을 쥐어박으며 다그쳤지만 어디 가서 찾겠는가. 애만 태우다가 경비대 내무반으로 가서 장상병에게 내일 부대로 돌아갈 때 잘 살펴보고 찾아가라고 부탁할 뿐이었습니다. 경비대 내무반에서 대공초소로 오르는 그 뒷길은 무척 험한 바위길이었습니다. 바위 틈으로 난 작은 길을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높은 고지인지라 길 중에 군데군데 아직 얼음이 완전히 녹지 않아서 미끄러웠습니다.
통신대 건물이 있는 큰 바위 산등성이를 넘었습니다. 915 고지를 넘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그동안 올라왔던 길은 병력이 이동하고 보급품들을 수송하기 위해 그런대로 닦여진 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산등성이를 헤치고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선봉조로 앞장서서 나아가는 이소대가 길을 만들면서 진행했습니다. 나무 사이, 바위 틈 등을 빠져나가는 악전고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앞에서 계속 전달이 왔습니다. 뒤로 전달, 암석지대 주의. 뒤로 전달, 빙판 주의. 뒤로 전달, 웅덩이 주의. 뒤로 전달, 눈길 주의. 봄빛이 완연한 3월 29일이었지만 915 고지 능선에는 무릎까지 빠지는 흰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때로는 빙판지대가 있었고 한 길이 넘는 바위 낭떠러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암석지대와 빽빽하게 들어선 갈참나무 숲을 지나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고개사가 되어 바위 틈을 빠져나가야 했고 나무줄기 하나를 움켜잡고 온몸을 맡긴 채 타잔처럼 낭떠러지를 내려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눈길에 미끄러져 엉덩이 스키를 타며 내려갔고 나무 사이를 다람쥐처럼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험한 길을 가면서도 나의 모든 관심은 온통 내 군장 뒤에 걸려있는 예비총열 주머니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우리 일총의 예비총열 주머니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즉, 지퍼가 고장나서 때때로 쫙 벌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나는 이 총의 굴대 분실 이후 신경이 예민해져서 절벽을 내려온 후나 눈길에 미끄러지고 난 뒤에 꼭꼭 내 사수인 이상병에게 예비총열 주머니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정말로 힘든 행군이었습니다. 발바닥이 아프고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힘들 정도면 체력이 약한 라이병이나 기밀병 등은 얼마나 힘들 것인가. 나보다도 그들이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휴식 시간이면 모두들 군장을 짊어진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고참이나 쫄병이나 육체의 고달픔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915 고지를 오르는데 3시간이 좋게 걸렸고 개골령이라 불리는 902 고지로 내려오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산악을 5시간이나 헤매며 행군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골령 정상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시간은 날이 바뀌어 3월 30일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준비태세 훈련에서 우리 중대는 진제에 투입되기 전에 915 고지의 통신대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후만동이라는 곳에 가서 대대가 전체 집결한 다음 진주로 투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후만동으로 가기 위해 902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모두 3개였습니다. 첫째는 계속 능선을 따라가는 길로 섹타상에 나와 있는 예정된 길이고, 두 번째는 좌측 싸가지골로 내려가서 다시 광치령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세 번째는 우측으로 인제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들 속으로 인제 쪽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중대장은 싸가지골길을 택했습니다. 고참들은 이 길로 가면 다시 31연대 쪽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 915만 한 바퀴 돌고 다시 광치령을 넘어야 하는 길이라며 모두들 황당해했습니다. 그러나 중대장은 우리가 집결지인 후만동에 가기 위해서는 능선을 따라 산악행군을 하든지 아니면 이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진지 투입이 처음인 중대장이 지도만 보고 판단하기에 헷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0여 분을 내려왔을 때 행군은 다시 멈췄습니다. 중대장은 소대장들을 불러 다시 지도를 펴놓고 섹타를 검색하더니 행군로를 번복하여 다시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비록 30여 분 헛걸음을 했지만 그래도 인제 쪽으로 곧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삼천교육대가 뚫고 있다는 902 길은 구비구비를 따라 꼬불꼬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땀과 피가 스며 있음을 능히 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수통의 물은 이미 오래전에 다 마셔버렸고 그동안 간간히
눈을 집어 삼키며 갈증을 달래왔는데 이제는 그나마 눈도 없는 것입니다. 구공이 고지에서 인제 쪽으로 내려가는 길 오른쪽 계곡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콸콸 들렸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이라 어디가 어딘지 몰라 물을 뚫어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 물소리가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소리라면 얼마나 좋을까. 갈증에 못 이겨 헛된 공상까지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휴식 시간이라도 주면 내려가서 물을 떠오겠는데 그동안 늦어진 행군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인지 중대장은 휴식도 없이 계속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갈 때쯤 우리는 902 고갯길에서 내려와서 신장로길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왔다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산을 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우리 모두는 함성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46번째 이야기. 준비태세 비상훈련 4. 굴대의 순환. 1981년 3월 30일 새벽 3시 902 고지 고갯길을 내려온 우리는 신장로길을 만났습니다. 큰 길을 만난 우리들은 이제 고생 끝났다는 생각에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산악행군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대로 인제 방향으로 가면 인제가 금방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발행과는 달리 중대장은 행군 방향을 인제 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우측 방향으로 가야 인제읍으로 가는데 좌측 방향으로 행로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의 중간 집결지 후만동으로 가서 대대 병력과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우리가 그랬습니다. 잠시 기쁨에 휩싸였던 분위기가 금세 냉각되고 우리는 힘이 다 빠진 모습으로 터벅터벅 다시 오르막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는 큰 차가 다닐 정도로 넓었지만 비포장도로인지라 자갈이 많았습니다. 어스름한 달빛이 비쳐드는 산길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1시간여를 올라가는데 앞에서 다가오는 일단의 병력을 만났습니다. 스쳐가면서 물어보니 우리 32연대 사대대 병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반가웠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산과 수목들 뿐인 이 땅에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대대 병력이 지나간 뒤 중대장은 다시 대대본부에 무전을 날렸습니다. 사대대 병력은 이미 중간 집결지를 경유하고 진주로 가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치를 기다렸습니다. 이때 정말 하늘에 도우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대로부터 지금 진행하는 방향을 바꿔 사대대의 뒤를 따라 진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았다. 중대장이 가장 먼저 기쁨의 환호를 질렀습니다. 지휘관이라 내색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도 힘들기는 우리와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중대원들의 얼굴이 펴졌습니다. 웃음소리까지 들리고 입이 열리면서 단절되었던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10분간 휴식. 중대장은 기분 좋아서 휴식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그 자리에 머물러 군장을 벗고 물도 떠오고 빵도 꺼내 먹으며 먼 길을 추슬렀습니다. 나도 군장을 벗고 빵이라도 꺼내 먹을 생각으로 군장 뒤에 매달아 놓은 예비 총열 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나는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아니,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본 예비 총열 주머니는 배 터진 개구리처럼 볼썽사납게 쫙 벌어져 있었습니다. 고장난 지퍼가 제대로 그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벌어진 예비 총열 주머니 속에는 빵도 건빵도 굴대도 없었습니다. 겨우 성면장갑만이 주머니 구석에 끼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매달려 있었습니다. 숨이 탁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려서도 오직 큰일 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토록 조심하며 오는 내내 이상병에게 주머니 상태를 확인시키곤 했었는데
개골령에서 오르내리고 푸만동 쪽으로 가고 오면서 자칫 방심한 사이에 어디선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힘에 겨워 쓰러져 휴식하고 있는 사수 이상병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상병님, 굴대가 없어졌습니다. 이상병은 불에 데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니 뭐? 너 뭐라고 했어? 정말로 굴대가 없어?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이상병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지요. 마음이 착하고 여린 그는 정상병처럼 욕하고 다그치지도 못했습니다. 그 역시 큰일 났다. 한마디 하고는 분대장 박하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분대장은 아예 어이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총일분대에 편성된 기관총 2정이 모두 이번 행군에서 굴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의 앞에서 죄인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분대장은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인들 어찌 우라가 치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참 동안이나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할 수 없지. 어떻게든 채우는 수밖에. 너무 걱정하지 마. 도리어 내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나는 걱정이 안 될 수 없었습니다. 병장기의 손망실은 최소한이 영창이라는 교육을 누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분실한 나야 그 책임이 있어 처벌받는다지만 나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사수와 분대장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어두웠고 분대장이 위로해도 마음이 밝아질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와중에도 나를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분대장이 한없이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47번째 이야기. 준비태세 비상훈련.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휴식이 끝나고 행군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으스름 달빛에 고준혁이 비쳐드는 산골짝 외로운 길. 밤새 행군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나의 머릿속은 온통 굴대 생각뿐이었습니다. 암담하고 침울한 생각들이 온통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창에 가면 어떻게 하나. 나 때문에 죄 없이 함께 고생할 사수 이상병이나 분대장 박하사를 어찌 볼 것인가. 그뿐인가? 소대장은 징계받지 않을까? 중대장은 지휘 책임을 지지 않을까? 나보다 앞서 굴대를 잃어버린 이총의 손이병과 이이병도 나와 마찬가지로 풀이 죽은 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총일분대 전체에 암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상병이나 분대장, 그 누구도 말없이 묵묵히 걷고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미안했고 괴로웠습니다. 이총 굴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굴대를 꺼내서 군장 속에나 방상 주머니 속에만 넣었어도 되었을 것을 왜 우리 예비총열 주머니가 부실한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을 못했는지 내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토록 마르던 목도 이제 마르지 않고 내 몸이 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육체 따로 정신 따로 놀고 있는 것 같더군요. 졸렸습니다. 새벽 4시를 넘기면서 밤새 행군으로 지친 몸이 졸음이라는 적과 또 싸워야 했습니다. 걸으면서도 졸을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도 황당했지만 그래도 졸린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돌뿌리가 많은 자갈길을 걸으며 졸다가 넘어지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졸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쏟아지는 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대장은 계속 앞뒤로 다니며 졸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분가도 시켰지만 어느새 눈꺼풀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가 휴식 시간이 되면 군장을 짊어진 채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코까지 골면서 단잠을 잤습니다. 돌멩이 가득한 산길이 그대로 포근한 안방 같았지요. 구공이 고지에서 내려와 신장로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인제읍이 가까운 것으로 알고 기뻐했었는데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인제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로 3시간여를 더 걸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제읍 어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고참 중 누군가 저기 건빵 공장이 보인다. 보하더군요. 3월 30일 새벽 6시. 희뿌연 새벽의 대기를 뚫고 우리는 인제베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다. 고참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제 저쪽 건너다 보이는 곳이 우리 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제읍 중간에서 휴식을 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간간히 민간인들이 지나다녔지만 군인들을 워낙 많이 본 사람들인지라 패전병무리 같은 우리들을 보고도 예사로웠습니다. 사수 이상병이 건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군장에 따로 가져온 것이 있던 모양입니다. 그때서야 배가 엄청 고프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육체는 파김치같이 늘어졌고 무릎과 발바닥은 송곳으로 찌른 듯 쑤시고 아팠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군대 오기 전부터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군대 입대하는 장정들이 군에서 고생할 생각에 걱정의 마음을 군인이 많은 인제와 원통이라는 지명에 담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내 심정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난생 처음 와보는 인제 땅인데 밤새워 행군하여 힘들고 지친 몸에 굴 때까지 잃어버려 마음까지 극도로 우울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몸도 마음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모습 그 신세였습니다. 날이 뿌옇게 밝아왔습니다. 잿빛 어둠이 벗겨지는 것을 보며 지난 시간 저 어둠을 뚫고 지나온 하룻밤이 꿈만 같았습니다. 인제읍을 관통하는 국도를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이 길이 설악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인제읍을 벗어나니 오른쪽으로 맑은 강물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으로는 산악지대인데 그 위에 합강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길은 합강정을 왼쪽으로 끼고 거의 90도 정도 꺾였습니다. 오른쪽 강물은 두 개의 지류가 합쳐지는 합강지점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흘러드는 강물이 내린천, 왼편으로 흘러드는 강물이 인북천이라 했습니다. 인북천을 따라 한참을 걸어 마침내 강을 건너가는 다리를 만났습니다. 리빙스톤교. 다리의 이름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우리 분대로 지원 나와서 기관총을 메고 가는 오상병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상병이 그 다리의 유래를 말해주었습니다. 6.25 전쟁 때 참전한 미군 장교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다리가 없어서 크게 고전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휴전 후에 그는 자기의 힘으로 이곳에 다리를 건설했고 그로 인해 다리 이름이 그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톤교를 지날 때 앞산 위로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17연대 정문 앞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측으로 다시 강변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인북천을 오른쪽으로 끼고 왼편은 논들이 있는 시골길이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왼쪽 산자락 쪽으로 올라가니 그곳은 넓은 구릉지대에 있는 사격장이었습니다. 17연대 공용화기 사격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지막 휴식을 했습니다. 바로 올려다 보이는 산이 우리의 진지라고 하더군요. 눈을 틀어 바라보니 7, 80도 급경사를 이룬 산자락이 까마득하게 보였습니다. 아, 또 올라가야 하는구나.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